2024년 5월 하순, 일본 3대 하천 중 하나인 홋카이도 이시카리강 하류에서 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루모이시에 거주 중인 17세 고등학생 무라야마 루나로 확인되었습니다. 헬리콥터랑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전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용의자는 이미 특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냐 마냐에 달려 있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21세 여성 우치다 리코와 19세 여성 코니시 유카는 루나의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무직인 16세 소녀는 감금과 폭행, 16세 소녀는 감금 혐의로 체포됩니다. 사건의 주범격인 우치다 리코는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을 루나가 무단으로 퍼가서 화가 나서 납치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소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사진의 정체는 리코가 라면을 먹고 있는 단순한 일상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리코는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SNS 공갈범이었는데요. 피해자인 루나 역시 리코의 이러한 수법에 걸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리코의 일당 중 한 명인 16세 소녀가 우연히 루나의 SNS를 방문하여 리코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소녀는 리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리코는 이를 빌미로 SNS의 통화 기능을 통해 루나에게 10만엔을 요구했습니다. 리코의 요구에 응하게 된 루나는 4월 18일 10만엔을 송금하려 모바일 결제를 시도합니다. 돈을 보내려 했지만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리코는 자신의 사제라고 부르는 유카와 16세 소년과 소녀를 대동해 60km나 떨어진 루나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루모이시 미치노에끼로 나간 루나는 리코를 만나자마자 사과했지만 이거 말하는 게 존나 재수없어. 라며 리코는 일당과 함께 루나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금품까지 뺏은 일당은 루나를 태워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동 중에 시내의 한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차에 감금되어 있던 루나가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종업원에게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얘 좀 이상한 애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리코는 종업원에게서 루나를 떼어내고 차로 끌고 가 폭행했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편의점의 종업원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사히카와시에 도착하자 16세 소년과 소녀를 내려준 뒤 리코와 유카는 카무이코탄이라는 협곡에 도착했습니다. 카무이대교 난간에 루나를 앉힌 뒤 빨리 뛰어내려. 뒤지라고. 라며 10m 높이의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것을 종용했고,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루나의 스마트폰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대교 난간에 앉아있던 루나를 혼자 남겨두고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났고, 혼자 남겨진 루나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렸을 거라고 리코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옷가지가 산에 버려져 있었고, 스마트폰은 파손된 채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루나가 협곡에서 추락한 후 리코와 유카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카무이대교는 아사히가와 시내와 20km 떨어져 있으며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에다 가로등도 두 군데밖에 없어 지역민들에게 조차 인기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교 밑을 흐르고 있는 이시카리강은 수심이 깊고 물살도 강한 데다 수온도 낮은 곳이라 한번 빠지면 살아 돌아오기는 힘든 곳이라고 하네요. 사건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서야 리코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조사 관계자에 의하면 사건의 발단은 루나가 어덜트 사이트에 무단으로 리코의 사진을 올렸고, 거기에 격분한 리코가 10만엔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루나가 사는 동네까지 찾아가 감금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사진이 합성, 가공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살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리코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지만 일본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걔는 일명 성형 몬스터였어요. 특정한 남자친구는 없었지만 누구와도 쉽게 잠을 잤고 몸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아이였어요. 동급생보다는 오히려 나이 많은 남자랑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성에 대한 집착도 상당했죠. 전 동성애자인데요. 제가 남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유혹하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멍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빨리 넣어봐.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남자 앞에서 리코는 손 동작을 보여주며 어때? 빠르지? 라고 유혹했어요. 리코는 성욕이 정말 강했고 술 취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리코와 일당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의 유명한 유흥가인 살로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불량배 집단인 살로쿠 키츠 출신인데요. 살로쿠 거리는 스스키노에 이어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유흥가로 이곳 주변을 배회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통칭하여 살로쿠 키츠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고 리코는 19세 유카와 16세 소년과 소녀를 사제라고 칭하며 데리고 다녔으며 그들도 그녀를 따랐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로 홋카이도 경찰에 체포된 21세 우치다 리코. 살로쿠 거리에서 악명 높았던 그녀는 용서받지 못할 인물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잡지사 문해춘추는 7월 11일호에 충격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홋카이도 아사히가와 중앙서의 X경장과 리코가 불륜 관계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아사히카와 중앙서의 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사히카와 중앙서 형사이과 조직범죄 대책계에 소속되어 있던 X경장. 노래방에서 상반신 나체로 춤추는 동료와 함께 회식을 즐기는 장면도 잡지사에 포착되었습니다. 리코와 X가 처음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12일 부서 회식 자리였습니다. 아사히카와 중앙서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년회를 가졌는데 말 그대로 개판이었고 냉장고에 있던 와인을 병째로 마시는 등 일부 경찰관들의 음주 행태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카운터에서 술을 만들고 있던 X에게 그날 우연히 놀러온 리코가 접근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리코가 체포된 후 압수된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통화 기록과 SNS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X경장은 리코에게 경찰 조사를 유리하게 받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리코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리코는 경찰 조사에서 X와의 불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도경 감찰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X는 경무과로 배치되었고 특정 노래방에 뻔질나게 들락거리던 경찰관들의 발길도 지금은 뚝 끊겼다고 합니다. 검은 생머리로 농구 코트를 누비며 캡틴으로 활약했던 소녀는 몇 년이 지난 지금 염색한 갈색 머리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변모한 그녀. 돈이 궁했던 그녀는 주변에서 빌리거나 삥을 뜯는 등으로 돈을 구해 살로쿠 밤거리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17세 소녀 무라야마 루나의 지인은 언제 봐도 항상 웃는 얼굴에 부침성이 있고 낯을 가리지 않는 친구였다면서 그런 친구를 이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며 울먹였습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막을 내려버린 이번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재판의 일정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